네, 오늘은 경기도의 주택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는 계속해서 늘고 있고 집값도 오르고 있죠. 하지만 전세 사기, 또 주택 투기까지 많은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는 곳, 바로 경기주택도시공사입니다. 사람이 행복한, 살기 좋은 경기도라는 미션을 가지고 경기도민만의 특색을 살린 이 주택사업을 연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인사이드 스토리에선 어떤 연구들이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인사이드 스토리에 서울과 인천의 도시공사 사장님들이 이미 출연을 하셨고 경기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그 경기도민들의 주거 복지를 고민하는 공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이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제 우리가 요새는 GH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GH는 97년에 생겼고 경기도민을 위한 주택, 그다음에 도시개발, 산업단지 개발 이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언젠가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더라고요. 그 LH는 라지 하우징이고 SH는 스몰 하우징이다. GH는 뭐냐? 네. 그래서 제가 그레이? 굿 하우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나오신 그 두 분들이 방송 보시면서 오호 스몰이라고 이러신 것 같은데. 스몰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넓다. 그리고 인구도 제가 알기로는 가장 많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이외의 차별점은 어디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전에 SH에서도 있어봤습니다만은 서울의 경우는 이제 주택 문제 해결이 일단 급선무예요. 네. 근데 경기도의 경우는 주택 플러스 일자리.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산업단지라든지 R&D 단지라든지 이런 곳에 제가 좀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는 편입니다. 네. 2016년에 1000만 인구가 이제 서울이 붕괴되고 현재는 한 940만, 50만 왔다 갔다 하는데 경기도는 1,400만. 어떻게 보면 그 서울과 경기도가 좀 역전된 양상인데 이게 꼭 살기 좋은 도시가 됐다 이런 직관적인 해석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요? 뭐 이제 살기 좋아서 경기도 오시고 살기 싫어서 서울 나오시고 이런 분들은 별로 없는 거죠. 네. 자기가 이제 처한 상황, 뭐 직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물론 집값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주거 이동이 있는 거니까 그게 이제 인구의 이동이 살기 좋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데 다만 이제 그 경기도가 예전에 비해서 이제 제가 와서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인프라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게 좋아진 거는 명확해요. 그러면 서울 이야기 나온 김에 최근에 뭐 짚어봐야 할 키워드는 역시 메가시티 서울이 아닐까 싶습니다. SH 서울 그 주택공사 사장을 역임하시기도 하셨잖아요. 지금 이 현 이야기 나오는 것들 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이제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가 메가시티를 경험한 거는 지난 한 100년 사이의 일입니다. 그렇죠. 그 전까지 이 인류가 이렇게 막 뭐 몇백만이 넘는 이런 도시에서 살아봤던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게 지난 세기에 이제 자동차가 지금부터 한 100년 전쯤에 대중화되면서 도시가 굉장히 커지고 지금 한 1000만 이상의 도시가 한 30개쯤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서울 그리고 수도권은 인구 규모만 놓고 보면은 5등 안에 들어요. 메가시티로 엄청나게 메가한 건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메가시티 논의를 할 때 무슨 인구 규모로 하지는 않아요. 거기서 가는 GDP라든지 R&D라든지 기능의 집접이라든지 이런 걸로 우리가 어디가 메가시티고 어디가 메가리전이다 이런 거를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최근에 이제 나온 메가서울은 저는 이제 메가시티 논의라기보다는 행정구역 합병이라고 그냥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내놓은 제안에 있어서 무슨 기능, 뭐 효율 이런 이야기는 전혀 안 나와요. 그렇죠. 다만 서울하고 인접한 기초지자체가 합칩시다 이런 논의잖아요. 그래서 그건 논의 자체가 지금 별로 이렇게 뭐랄까 성숙한 논의라고 보기는 힘든. 그래서 이제 그런 시점에서 볼 때 몇 년 전에 있었던 부울경 메가시티는 유익해요. 그건 왜냐하면은 이제
서울이 너무 크니까 서울 예. 수도권이 크니까 부산, 울산, 경남에서 모여서 큰 도시를 만들어 보자. 그런 논의들은 그 생산적이죠. 네. 그리고 필요한 거고. 근데 이번에 나온 거는 그냥 도대체 의도하는 게 뭘까? 예. 그래서 통상적인 의미에서 또 진정한 의미에서 메가시티 논의라고 부르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 네. 아. 근데 이제 행정구역을 합쳐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서울에 인접한 그 좁은 지역 지유민들은 찬성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러니까 집값이 오를 거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정치적인 의도 아니냐고 자꾸 이제 해석을 받는 거고 비판을 예, 받는 예. 건데 집값 측면에서 봐도 효율성이 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포는 사실 먼저 해결돼야 될 게 뭐냐면 예. 김포 발전을 가로막는 거가 김포 공항 주변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김포 공항이 제가 이제 봐도 필요 이상으로 이제 규제가 많이 걸려 있어요. 일단 높이부터 포도 제한. 시작해서 예. 근데 이제 높이는 이제 우리가 원한다고 푸는 게 아니라 이카오라고 국제항공기구가 있는데 거기서 몇 년 전부터 이게 너무 과하다. 오히려. 이런 논의 이미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조만간에 좋은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큰 곳이에요. 자, 그러면 그 공항 옆에는 뭐가 있어요? 제가 SH 사장 때 했던 마곡 스마트 도시가 그렇습니다. 있죠. 예. 그리고 강 건너는 고향 테크노밸리가 예. 있어요. 거기에 서서히 지금 R&D라든가 여러 수도권에서 원하는 기능들이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곳이에요, 이미. 네. 자, 그러면 거기에 에너지를 쓰는 게 훨씬 바람직한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네. 다만 지금 신경 쓰셔야 될 거는 그 지하철 연장, 5호선. 예, 예. 5호선에 거기에 지금 집중해야지. 그거 행정력 붙여서 뭐 하겠어요. 사실 이제 집값 안 올라야지 하고 예. 세금이 오를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 세금이 오른다. 집값이 아니라. 왜냐하면 특별 시민 되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논의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이유는 도시계획 전문가고 건축공학 박사십니다. 보통 이제 국토부나 LH 출신들이 기존에 이제 사장들 많았는데 현장에 30여 년을 일한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로서 경기도의 주택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 한 50년 동안에 도시개발하고 주택을 공급하면서 가장 역정적으로 공급한 게 아파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아파트가 거의 계급이 돼 버렸어요. 맞습니다. 나 아파트 네. 사는 사람, 아파트 살지 못하는 사람, 뭐 이렇게 됐다. 자, 그런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어려서부터 또는 아파트 이사 오면서부터 내가 편익 시설은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져요. 거기에 뭐 경로당도 있고 보육 시설도 그렇죠. 있고 뭐 상가도 네. 있고. 상가, 체육 시설, 헬스장도 헬스장 내가 걸어서 다 이게 해결이 돼요. 그러네요. 근데 단독에 사시거나 빌라 사시는 분은 이제 보통 저층 주거지인데 이분들은 버스 타고 경로당 가셔야 돼요. 아. 그다음에 독서실 가려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뭐 장 보려면 이제 시장이나 마트를 한참 걸어가든 뭐 차를 네. 타든 해야 돼요. 뭐 주차 불편한 건 말할 필요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주택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빼먹은 게 이러한 비아파트 지역의 편의시설을 아파트만한 퀄리티로 해주지 못한 거예요. 사실 꽤 공적인 시설이거든요. 예. 네. 좀 이런 부분은 공공에서 정확히 좀 해결해 줘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GH에서도 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네.